우리는 인간의 뇌를 종종 컴퓨터에 비유하곤 하지. 우리의 뇌가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과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어떤 사건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머릿속에 저장해. 그리고 그 기억들을 토대로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게 되지. 이 자동적인 사고의 틀을 심리학에서는 도식이라고 해. 도식은 종종 인지 오류를 만들어내고 그릇된 자동적 반응을 일으키게 돼. 우리는 이런 도식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럴 때 주로 삶에서 문제를 겪게 되는 거지. 도식이란 기본적으로 과거의 산물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잖아. 이 세상에서 매 순간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직 내 머릿속의 도식뿐일지도 몰라. 도식은 처음 형성될 때가 가장 중요해. 그 도식이 확실하다는 판정이 나면 두 번째, 세 번째의 경험에서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 이처럼 특별한 사고 과정 없이 동일한 반응을 자동적으로 내보내는 걸 흔히 습관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불러. 우리의 뇌는 도식에 비춰봤을 때 경계하지 않아도 좋다고 분류되는 자극들에 대해서는 점차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작동해. 이를테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자신이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지.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특별한 자극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거야.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매 순간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새롭게 정보를 인지하는 건 오직 과거의 기록을 대체할 만큼 큰 변화나 자극이 있을 때야. 다시 말해 우리는 뇌의 자동 시스템에 의해 늘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인 거지. 나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가진 고질적인 도식을 발견하게 돼. 그 도식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겨난 어떤 상처나 두려움, 제한이나 걱정 등에 의해 생겨난 것인지도 몰라. 그 도식들이 계속 남아있는 한 우리는 외부 세계를 인지함에 있어서 계속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을 거야. 객관적으로 나를 관찰하다 보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한 많은 것들이 인지적으로 잘못 처리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걸. 내 도식들의 상당수는 나도 모르게 생겨나서 내 무의식을 굳건하게 지켜오고 있었음을 알게 될 거야. 우리는 결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프로그램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만약 너의 고집이나 바람, 목표, 꿈들이 잘못된 도식에 의해 생겨났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에 네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다면? 왜곡된 도식에 의한 자동적 사고가 현실 창조를 방해하고 현실 생활에서 모든 문제들을 발생시킨 거라면? 현실 창조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도식을 반드시 수정해야 해. 도식을 수정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아. 도식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잠깐 멈춘 후에 다시 본래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관점을 수정해 주면 돼. 도식 수정하기 명상. 일상생활 속에서 도식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렸다면 심상화 명상을 통해 도식 수정하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방법을 숙지한 다음 스스로 명상을 진행해 본다. 1. 잠시 눈을 감고 되뇌어 본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옳지 않다. 나의 오류이다. 이것은 나의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의 허상이다. 실체가 없으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의미 없는 정보를 그냥 흘려보낸다. 2. 상상을 통해 도식의 이미지를 최대한 구체화시킨 후 그것이 연기처럼 흩어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상상을 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상상일 뿐이므로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여자는 예뻐야만 한다는 도식이 있는 경우에는 홀딱 반할 정도의 매력적이고 예쁜 여자를 상상한다. 그녀는 홀로그램 영상이다. 너무 매력적이지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여자가 천천히 흩어져 사라지는 상상을 한다. 이내 여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3. 그 관념은 더 이상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 모두 공기 중으로 사라져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4. 본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투명한 렌즈가 있다고 상상해 본다. 그리고 투명한 렌즈를 자신의 눈에 끼워 본다. 렌즈를 끼자 본래의 모습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도식에 의해 왜곡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본래 있었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5. 눈을 뜨고 다시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 어떤 왜곡된 관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본래 있었던 정확한 모습을 보자. 실제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도식은 수정되었다. 앞으로는 투명한 도식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도식의 오류를 매 순간 알아차림으로써 수정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른 채 살아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매우 미묘해서 쉽게 알아차리기가 힘들지.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알아차림을 생활화하면 도식을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반응들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을 제어하는 힘을 길러 나가는 거야. 이 작업은 오랜 시간 투자를 해도 모자라지 않아. 할 수 있는 한 많은 도식들을 제거해 나갈수록 좋지. 도식을 다시 세팅함에 있어서 기준은 언제나 제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모든 정보들로부터 벗어난 제로 상태에 머무는 것이 핵심이거든. 도식은 나의 에고와 고정관념을 구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이야. 그렇기 때문에 편협한 도식들을 제거하고 나면 직관적이고 순수한 정보를 훨씬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도식을 깨버리는 또 다른 방법은 도식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야. 가장 하기 싫은 것을 일부러 찾아서 해보고 내가 그걸 왜 싫어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를 생각해봐. 가장 참을 수 없는 조건 속에 나를 내던져 보는 거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참기 힘들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 싫은 것을 직면하는 순간 강하게 올라오는 거부 반응을 만나게 되는데 그건 도식에 의한 것일 뿐이니까.
그렇다면 어떤 도식에 의해서 생겨난 반응일까? 궁금하지 않니? 알고 싶다면 도식이 명령을 거스러 볼 필요가 있어. 일단 제일 싫은 걸 찾아서 눈 딱 감고 해보는 거야. 네가 옳다고 굳게 믿어온 습관이 있다면 그것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봐. 엄청난 거부 반응을 뚫고 이겨냈을 때 너는 아마 큰 해방감을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분명히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될걸. 여태껏 아주 별것 아닌 것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만약 도식을 넘어선다면, 즉 신념 체계와 자동적 사고를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마주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양의 순수 정보를 발견하게 될 거야. 무한한 가능성에 열린 세계를 말이야. 적어도 네 발목을 잡는 거짓된 두려움 따위는 없을 거야. 창조의 순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해. 매 순간 열린 마음으로 순수 정보를 받아들여 봐. 머지않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테니까. 우리는 그동안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환상 속에서 살아온 거야.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있는 힘도 약했던 거지. 도식을 과감히 깨버림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재발견할 준비를 해봐. 너의 무의식을 깊이 들여다봐야 해. 이 프로그램을 넘어설 수 없다면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응하려 애써도 결코 원하는 바를 창조할 수 없으니. 과학의 논리와 상식은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접근 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달리 말해서 관찰 불가능한 것들은 논리와 상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또한 상식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듯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절대적인 상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해. 자신이 규정한 틀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그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세계를 만나게 돼. 이게 바로 모순의 법칙이야. 상식을 넘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될 수 있지. 한번 생각해봐. 만약 상식 너머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범위는 얼마나 넓어질까? 매일같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지으며 산다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어. 자신의 상식, 지금껏 수집해온 정보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부지런히 받아들이는 넓은 포용력이 필요하지. 그래야만 우리는 더 큰 차원의 의식,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와 만날 수 있기 때문이야. 감정이란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을 말해. 마음이란 우리가 경험했던 주관적인 정보들의 집합이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추측할 뿐이지.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균형이 있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없어. 우주의 제로 포인트를 제쳐둔 채 지금 나의 위치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지. 물론 넌 언제나 우주의 중심이야. 하지만 네가 치우쳐 있는 상태라면 우주의 힘은 너의 편이 될 수 없어.
주관적인 견해나 판단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로 선택해야 해.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싫음을 모두 떠나 오직 제로 포인트에 자리 잡음으로써 그 어떤 치우침으로부터도 벗어나도록 해봐. 좋아 보이는 일이나 곤란해 보이는 일에도 늘 감정을 다스려 중심을 잡아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지레 좋아하거나 지레 걱정하고 있으면 안 돼. 바라던 상황이 다가오다가도 다시 멀어져 버리고 말 테니까. 대신 감정의 균형을 잡고 있으면 다가오는 상황을 실제로 맞이할 수 있게 되지. 감정의 균형은 현실 창조를 좌우하는 특별한 열쇠야. 가끔은 네 앞에 닥친 고난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지도 몰라. 누구는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설령 현실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해. 네 안에서 끊임없이 제로 포인트를 찾다 보면 불공평하게 보이던 상황도 문득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순간이 올 거야. 제로의 법칙을 지키기만 하면 현실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그게 우주의 신비지. 정의의 여신처럼 우주는 오로지 제로 포인트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뿐 다른 무엇도 심판하지 않아. 인간의 상식으로는 뭔가 억울하고 합당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우주의 모든 일은 일어날만 하기에 일어나는 거야. 우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우주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 어떤 대상을 마주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들에 의해 특정한 느낌을 받게 돼. 이러한 느낌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 기분 좋은 느낌, 기분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 있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되는 이 세 가지 느낌을 먼저 그쳐야 해. 이 법칙을 나는 무감정의 법칙이라고 불러. 무감정의 법칙이란 좋고 싫음의 양극을 초월한 중간을 의미하지. 세 가지 느낌에서 비롯되는 염원은 나의 근원적인 바람이 아니라 더 씌워진 바람에 불과해. 자동적인 욕구의 반응일 뿐 우리가 진정 이루고 싶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에서 벗어나야만 해. 그리고 무감정 속에서 제로 포인트를 찾아야 해. 제로 시스템으로부터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그동안 원해왔던 것들을 재점검해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뭔가를 원한다는 건 이미 치우쳐 있는 상태, 즉 제로 포인트에서 벗어난 상태야. 이미 우리는 한쪽으로만 막대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선택하기 이전, 바라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리셋시킴으로써 현재와 같은 감정들에 치우치지 않는 고요한 상태에 먼저 머무를 수 있어야 해.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 창조를 위한 제로 상태로 자신을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거야. 창조를 하겠다고 무작정 덤비기는 아직 일러.
먼저 바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해져 봐. 네 마음은 언제나 무감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 과거나 미래가 존재한다고 느낀다면 과거에 대한 현재의 기억, 미래에 대한 현재의 기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야.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지. 그러므로 어떤 기억에도 기대에도 머물지 않아야 해. 그래야만 영원한 현재인 지금 이 순간 속에 오롯이 남을 수 있지. 제로 포인트, 즉 지금 이 순간이란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순수한 인식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찰나야. 또한 매 순간 순수 정보를 받아들이는 상태이지. 그때야말로 우리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돼. 이게 바로 직관이야. 직관은 있는 곳 바로 바라본다는 뜻이지. 너의 생각이 간섭하지 않는 현재의 존재 그대로를 바라보는 투명한 시야 말이야. 상식적으로는 매번 새롭게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몰라. 하지만 매 순간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오류가 제로인 상태, 즉 완벽한 알아차림의 상태야. 자동적 사고는 현실을 왜곡시켜 우리를 망상 속에 머물게 하니까. 다시 말하면 제로 포인트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볼 수 있는 중간 지점이야. 다른 산이나 다른 물과 비교하며 감탄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 산이구나, 아, 물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경계인 거지. 이 경계에 머물 때 우리는 산 혹은 물 앞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돼. 생각 정보를 제외한 오감을 극대화시켜 매 순간의 순수 정보를 마음껏 받아들여 봐. 그럼 제로 포인트를 통해 우주의 사이 공간에 접속하게 될 거야. 만물의 본질을 마주하여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건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 바로 지금 여기 말이야.